남편이 너무 밉다. 아주 많이 밉다. 부엌에 있는 날카로운 거 이런 거를 다 좀 치워놓는다. 그런데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,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강박증이 있어서 오셨던 어떤 젊은 주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26세 된 분이세요. 근데 결혼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6살, 4살 딸 둘을 데리고 사는 분이셨어요. 서울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와갖고 저한테 이제 오셨죠.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러니까 남편이 밉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요. 그래서 남편이 미운데 아주 많이 밉다. 낮에는 그냥 지나는데 밤중 돼서 옆에서 자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저녁 때 되고 이제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은 부엌에 있는 날카로운 거 이런 거를 다 좀 치워놓는다. 그래서 금방 손에 잡히지 않게끔 그렇게 해놓는다. 아유, 어디 그럴 정도로 남편이 미우세요?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밉다. 근데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서 힘들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근데 강박증이라는 게 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서 행동까지 옮겨질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강박신경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걸 이제 강박사고, 본인은 그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생각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감당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죠. 네. 남편이 왜 이렇게 밉냐 그랬더니 남편은 이제 이분은 26세시고 남편은 30대 초에 그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셨어요. 근데 유명 제약회사가 아니고 그냥 뭐 중견 기업이라고 할까요? 그런데 제약회사 직원들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듭니다.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. 병원, 뭐 저만 해도 그렇죠. 의사들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약을 이렇게 바꾼다 또는 새로운 신약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이렇게 좀처럼 쉽게 툭툭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길을 뚫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매일 이제 저녁 한 8시, 9시 이렇게 되면 이제 술 한 잔을 군하게 먹고 들어오면서 뭐 빵 쪼가리도 사갖고 오고 뭐 겨울 같으면 군고구마도 사갖고 오고 그래서는 와갖고는 묵고 자자 그런데요. 그럼 속으로 생각해, 아니 뭐 못 먹고 죽으면 귀신이 붙었나? 맨 먹고 자자 소리밖에 못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와중에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는 아내 생각도 나고 어린 딸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래도 먹을 거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는 거 보면 가정적인 남편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이렇게 글쎄요 제 느낌이 그런지 흙이듯이 쓱 쳐다보면서 아니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어요. 왜 먹는 거밖에 몰라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은 좋습니까? 물어보니까 자기는 문학소녀래요. 그래서부터 시집 읽는 걸 좋아하고 새로 나온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화랑이나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랬대요. 그래서 언제적 얘기입니까? 그랬더니 여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. 근데 남편은 완전히 속물이다 이거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맨 먹는 거밖에 모르고 주말 되면은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계속 잠이 안 들어지게 자고 그런 모습을 참다 이제는 진짜 못 참을 정도까지 이제 화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. 자,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으니까 당신이 문학 소녀였었고 그래서 그런 거 빵보다 뭐 군고구마보다는 그래도 새로 나온 시집 중 한 권 나갔다 들어올 때 사갖고 들어오고 그런 남편이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셨나요? 그랬더니 아니요
안 했어요. 안 하죠. 그걸 내가 왜 합니까?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 얘기 좀 하시죠. 못할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요?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아내가 뭘 원하는지. 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랑하면 상대가 생각하는 거 알 수 있나요? 결혼해서 사는데 여학교 다닐 때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뭘 좋아했고 그러는 거 아내를 사랑하면 또는 남편을 사랑하면 아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니 무슨 남편이 점쟁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얘기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저를 아주 대단히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너도 똑같구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나를 사랑한다면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진료 과정 중에 진행이 됐죠. 서울서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면담 치료라 그러죠.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. 저한테도 와서 이제 몇 달 걸렸습니다. 그래서 참 생각이 아주 그냥 아주 굳어 있어요. 그 강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그런 증상이라고 그럴까요? 현상이죠. 절대로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. 몇 달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글쎄요. 어떻게 말하면 좀 협박하는 것처럼 좀 압력을 좀 가하고 얘기해라. 얘기 안 하면 절대로 모른다. 그러면서 이제 당신 등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해본 적이 있냐? 등 가려울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어디 가려운지 알아서 긁냐? 그렇지 않다. 사람은 다 자기의 경험, 자기의 지식,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참고 소적 같은 거다. 그걸 reference 그러죠.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. 등 가려운 거 긁어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내 가려운데 탁 알아서 긁냐?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가렵겠지 그러는데 긁냐? 근데 내가 가려운 옆자리 열심히 긁으면 고맙습니까? 짜증납니까? 네, 그렇죠.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거죠. 그랬을 때 긁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? 여기? 위에? 아래? 왼쪽? 오른쪽? 이렇게 물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좀 긁어달라고 부탁한 입장에서는 얘기해야죠. 조금 위에, 조금 아래. 그래. 아유, 옆에. 아유, 됐어. 그러면 몇 번만 긁어도 시원해져가 땡큐 그러면 서로 해피엔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네가 나 사랑해? 그러면 알아서 잘 긁어봐. 야 그것도 못 긁어? 이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부딪힘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쎄요 달랜다고 그럴까요? 하여튼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때 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나누다가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. 남편이 몇 점짜리쯤 됩니까? 그랬더니 그냥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해요. 빵점이요. 그래서 그럼 당신은 몇 점짜리 아내라고 생각합니까? 그랬더니 그때는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좀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흘끗 보는 듯 하면서 빵점이요.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빵점끼리인데 뭐 괜찮군요. 그랬더니 또 피식 웃고 끝났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. 얘기 안 하면 모른다. 사랑하는 거하고 점쟁이가 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다. 이제 그때 어느 날은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. 근데 하루는 들어오는데 평소하고 다르게 좀 얼굴 표정이 좀 밝아요.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냐?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표정이 밝고 좋아 보이십니다. 그랬더니 삐씩 웃으면서 네. 요즘에는 남편이 가끔 올 때 시집도 사갖고 오고 그래요. 새로 나온 수필집도 좀 사오고. 그렇습니까? 잘 됐네.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지난 주말에는 화랑도 갔었어요. 그래서 아주 내 마음이 좋았어요. 그러면서 활짝 웃어요. 웃는 모습은 참 아름답죠.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요새 남편이 몇 점입니까?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60점이요. 그래요. 그래서 그럼 이제 합격점은 넘어섰군요.
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. 자, 얘기 안 하면 모르죠. 사랑한다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상대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요 하고 상대한테 나를 알려주는 거죠. 또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좋겠어, 이거를 자꾸 물어봐야죠. 이거는 부부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겪게 되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사랑한다고 전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. 이 얘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